예, 정치의 한가운데서 여야 뜨거운 쟁점을 끝장나게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끝장 토론은요. 통일교 특검 손잡는 국민의힘 개혁신당 지방선거 연대 초석될까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현장에 임세훈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조대원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통일교 특검 법안 내용 공개했고요. 핵심은 특검 추천에 민주당 빠지라는 거죠. 국민의힘 개혁신당과 이르면 오늘 회동에 특검법 단일화 논의하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의 그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다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물타기입니까? 그런 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전형적인 논리거든요. 검찰이 수사해서 무혐의는 도이치모터스를 왜 건드리냐. 결국 그러니까 정권 잡고 나서 윤석열이 되어.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오랜만에 크로스를 했습니다.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공공한 처지에 빠져 있는 두 정당이 네. 통일교 게이트라는 아주 호재를 만나가지고 이 호재를 통해서 두 정당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는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오랜만에 국민의힘과 지금 개혁신당의 연대를 좀 보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이 하나의 좀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이러한 행위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직도 이 세계 특검이 제대로 진상 규명이 완벽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검에 대한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물타기라고 보여지고 네. 정쟁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실 국정농단 이 문제와 이 내란에 대한 종식이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염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너네도 뭐 같이 한 편 아니냐. 뭔가 통일교에 연루된 거 아닌가라서 물타기를 정확하게 시도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본질을 흐리려는 정략적인 시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본질을 흐리는 전략적인 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케미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부터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야당 주도의 특검을 진행하자니까 송환석 원내대표 덥석 받아서 뭐 좋은 생각이다 해보자. 이런 그림들 연출을 하는 게 민주당과 통일교를 연계시키려는 어떤 압박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국민의힘 상황을 지금 보면 네. 장동혁 대표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투트랙으로 여론을 이렇게 주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의 극렬 지지층들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주로 설득하면서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12.3 그 계엄에 대해서 또 사과하는 20여 명의 의원들하고 같이 그 자리에 섰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재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손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은 네.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도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유승민 의원 이상으로 비호감도가 높고 불신이 높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준석 대표하고 손을 잡는 모습보다는 송원석 원내대표를 통해서 그 상황을 갖다가 좀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통일교로 인해서 협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개혁신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개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 무슨 근거로 개혁신당이 가져야 되는지 네.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정당이 지금 아무리 양당이 크다고 하고 제3당도 있다 하지만 그걸 완벽하게 배제하고 제3당만 추천권을 갖겠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국민의힘과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세를 하는 것은 다 양당 상황이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김건희 명태균 관련 특검에서 지금 벌써 몇 번 소환을 요청했는데 그게 응하지 않았고 지금 날짜 조정도 계속 잘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명태균 사건에서 칠불사 갔던 일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적인 상황에서. 근데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이 곤궁한 처지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에 실제적으로 가담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실제로 특검 조사도 이제 받았습니다. 구속영장은 피했지만 그게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 내란에 가담 안 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렇게 공공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비리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 통일교를 매개로 해서 민주당을 공격하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도로밖에는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그다음에 개혁신당, 통일교 연대 모습을 보이는데 약간 동상이몽도 보입니다. 이 특검의 추천권에 대해서 개혁신당 우리가 가져가야 돼. 근데 국민의힘은 그거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태도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적 슬소가 아주 뛰어나다는 것들을 이미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그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시에 통일교 그 리스트에 명단을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개혁신당은 뭐 당세가 작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그 리스트에 명단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회에 거대 양당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번 이제 그 2026년도에 다가오고 있는 지방선거 때 뭔가 활로를 찾아보려고 이 지금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개혁신당의 전략, 이준석의 전략은요? 지금 이제 최근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 이제 전현직 국회 통일교 이 의혹 관련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23명, 그다음에 VVIP도 70명 이렇게 연계됐는데 오랑캐로 친다. EJ로 해서 한마디로 국민의힘과 연대를 하면서 이 연대를 이용해서 민주당도 같이 친다. 이 전략으로 좀 보면 될까요? 개혁신당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준석 의원은 늘 그 가슴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네. 본인이 과거에 국민의힘 당 대표였다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과 그 권력에 대한 그 향수가 엄청나게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언젠가는 접수해야 될 그렇죠. 대상이다. 예, 왜냐하면 현재 국민의힘으로는 도저히 민주당과 앞으로 그 수도권이나 이 대선이나 서울시장 선거 큰 선거에 있어서 이기지 못한다는 걸 이미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빈 공간,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더욱 부각하면서 국민의힘 자리를 개혁신당이 대체를 하든지, 그게 안 된다면 결국은 국민의힘과 언젠가는 합당을 해서 그 당을 본인이 비록 3석밖에 없지만 그걸 접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동혁 예. 체제를 치고 이준석 체제로 만들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할 수만 있다면 늘 그런 꿈을 꾸죠. 예. 그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이 두 당 의원, 거대 양당의 의원들이 유력 인사들이 동시에 통일교와 접촉하고 금품까지 받았다는 이런 그 호재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절대로 놓치기 싫은 그런 호재죠.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이준석의 EJ 전략,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침으로 인해서 본인이 국민의힘도 접수하고 영향력을 키우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흔들리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안에서도 뭐 사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로 여러 가지 논란과 공방이 있었고, 반대로 또 장동혁 대표도 어디 길거리 계속 나가가지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거 외치면서 이 안에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딱 시간만 지나면 이 장동혁 체제가 곧 무너질 거라는 판단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집권 여당의 대표였다는 그런 향수를 잊지 못해서 이 체제가 언젠가 무너지고 한동훈과의 뭐 익명 게시판 문제로 막 다툼이 있어서 뭔가 불안불안하고 뿌리가 흔들릴 때 그때 쓱 등장해서 마치 본인이 이 국민의힘을 구하는 뭐 영웅 같은 모습으로 등장해서 당을 접수하려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이용의 발로로 이 지금 나와 있는 통일교 특검을 계속 거론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없이 특검 발의할 수 있나요? 지금 계속 논란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네. 사실상 성사가 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미 경찰 수사가 특수팀을 꾸려서 진행하고 있고 특검에 대한 요청이 국민적인 여론이 크지 않은데 계속 이걸 물고 들어가는 것은 그냥 정쟁의 요소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 민주당도 나왔으니까 지금 통일교에 또 실명 의혹이 나와서 굉장히 센세이션한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거론했던 정원호 그리고 박형준의 축사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공개적으로 노출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게
뭐 여기서 축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거를 이게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정치는 사실상 많지가 않거든요. 네. 선출직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박형준 시장이든 아마 전재수 의원님은 그런 영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근데 국민의힘이나 경찰에서는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축전을 확보했다고 보도가 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금품 수수가 있었냐 예. 그리고 어떠한 청탁이 오갔냐가 핵심이지 예. 축전 같은 거는 어디서 오면은 줄 수는 있어. 솔직히 그게 불법도 아니고 지지자들이 뭐 우리가 통일교입니다 신천지입니다 하지는 거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을 지지하니까 조금 와서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일단 축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0명 이상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축사를 했다면 그 영상이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누군가는 찍어서 공개를 했을 것이고 그분들이 전재수 의원을 만약에 초대해서 그 축사를 뭐 부탁을 했다면 그걸 알리고 싶은 게 그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영상이 존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네, 말씀하신 사실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넣으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는 특검법이 통과하기 어려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대의 모습을 보인다. 양 당의 셈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두 당도 네. 두 야당도 네. 현재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국회 지형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정치란 게 늘 가능한 일만 하느냐, 뭐 그렇진 않고 예. 정치는 당장 내가 눈앞에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 그걸 추구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쨌든 명분이라도 쌓아두려고 하는 게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은 어쨌든 그동안 오른쪽으로 계속 치우치다 보니까 이 존재감이 점점 약해지고 도저히 이 상태로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부울경, 뭐 강원도 이런 지역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그 돌파구로 개혁신당을 자신들의 홍보위원장 이준석 같은 그 빅마우스를 갖다가 자신들의 홍보 본부장 정도로 쓰면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쓰려고 하는 거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 봤을 때는 개혁신당 후보들을 냈을 때 지방 의원들 3인 선거구에서도 한 명도 당선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뭐 5당으로 밀려났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의힘과 연대해서 영남 지역에서라도 3인 선거구, 2인 선거구에서 민주당을 밀어내고 한 석이라도 확보하겠다. 그래야지만 현재 개혁신당이 존립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당이 현재 당장 특검이 추진되지 않더라도 이런 선거를 앞둔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에 의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변인님 보실 때 개혁신당의 좀 발자취를 보니까 이번에 사실 처음은 아니었고요. 윤석열 탄핵 그다음에서도 이제 국민의힘과 좀 다른 목소리를 내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이 개혁신당의 이런 행보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합종 연행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지방선거 때 아마도 개혁신당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립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구의원, 뭐 기초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윗단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개혁신당에서 후보가 되거나 그리고 실제로 당선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의구심이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거는 정확한 팩트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번에 통일교 사태 이 특검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과 함께 힘을 잡으면서 힘을 모으면서 약간 지방선거 나누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네.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개혁신당 후보 안 낼 테니까 이쪽 부분은 좀 양보를 해주십시오라는 식의 이제 거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방선거 거래가 가능하다. 네, 그런 부분도 의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히 민주당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도 받았다. 바로 통일교 2인자 폭로로 인해서 지금 개미지옥이 열리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바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을 수용 안 하겠다. 단호한 입장입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민주당의 그 지금 우월적 지위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요. 예. 만약에 그 민주당이 그 국민 여론이 이번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라는 여론이 있다면 네.
민주당도 아무리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민심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전재수 장관이 여기에 연루되고 그다음에 금품까지 뭐 시계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니까 여기 대해서 충격받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 명단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이 동시에 거론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통일교 게이트라는 게 민주당의 게이트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기보다는 정치권이 그 통일교라는 일반 특히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그 이단 종교 단체하고 다 연루가 된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다. 똑같은 자들이다라는 국민들이 생각이 더 강하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동시에 특검을 요구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런 여론을 읽고 이걸 갖다가 누를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힘의 바탕에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만약에 이게 어느 당을 막론하고 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 만약에 통일교와의 어떠한 결탁이 있거나 금품이 오고 갔다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아직은 윤영호 본부장의 주장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주장이 전재수 의원이 제기를 했던 그 사진과도 또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시기에 뭐 와가지고 강의를 했다 하는데 사실 그때 가보니까 성당 미사를 들고 있는 사진을 시간과 장소까지 명확하게 제출하는 등 윤영호 본부장의 주장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식의 증거가 나와서 완벽하게 이 양쪽이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떤 혐의들이 나오게 되면은 특검을 포함해서 모든 걸 우리는 수사할 수 있죠. 이게 민주당이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직 수사 중이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 수사는 보통은 한두 달 안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한두 달 안에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그게 만약 미진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특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벌써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물타기와 아까 말씀드린 야당이 만든 프레임에 불과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 프레임 얘기를 하셨으니까 프레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통일교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해서요. 민주당에서는 이 통일교 특검 대신에 경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국민의힘이나 야권에서는 이 통일교 사안에 대해 대통령까지 개입해서 은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프레임 하에서 지방선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 지방선거에 저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아무리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1+1은 뭐 2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개혁신당의 세력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그 전반적인 당의 기조가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1+1을 해도 1.00001 정도의 영향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그 민주당이 압도해가는 분위기를 뒤바꾸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부산시장 부울경 선거에 있어서는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저도 방송 같은 데 나가서 부산은 경남은 모르겠지만 부산은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전재수 장관하고 이렇게 선을 긋고 전재수 장관도 끊임없이 그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부산 지역의 그 중도층의 민심은 민주당도 결국 똑같은 당이구나. 그럴 것 같으면 현재 독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또 이재명 정권을 조금이라도 견제하는데 힘을 보태는 게 어쩔 수 없이 보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중도층들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 때문에 민주당이 부산 지역에 있는 그 기초의원 선거부터 구청장, 시장 선거는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하면 우리가 TV토론, 대선 TV토론에서도 전 국민을 충격받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그 프레임, 그 전략을 발표했는데 공천 원칙으로 이응, 지읒, 미음. 찾아보니까 이응은 음주 전과고 지읒은 중대 범죄 전과고 미음은 막말인데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이응, 지읒, 미음이 아마도 이재명의 초성을 의미를 한 것 같아요. 음주운전 중대범죄 막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하긴 하지만 프레임을이군요. 예, 실제로 이응, 지읒, 미음에 이제 이재명이 연상될 수 있게 약간의 말장난, 어떻게 보면 좀 저질 정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커뮤니티식에 매몰된 정치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왜 굳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초성을 명시를 굳이 해서 공천 원칙을 제시했을까? 이것도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그 개혁신당에서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영웅 같은 분인데 네. 이분을 언급해서 이야기를 했던 걸 보니까 김은 김현지를 통해서 대는 대장동 변호사들, 그다음에 중은 중앙대 라인이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초성놀이를 해요. 원래 이준석 대표가 이런 걸 잘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번 이제 전례가 있고 그래서 이응 지응 미응 말로는 뭐 음주운전 막말 뭐 이렇게 중대범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이재명을 연상시키는 커뮤니티식 정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예전에 거의 압구정 비슷하다고 보면 예전에 윤석열 정권을 정의할 때 압구정 정보다 네.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치 표적 수사 거의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실제적으로는 정치 이름, 심지어 이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연상하는 식의 발언으로 이렇게 정치 장난질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냥 다른 말 필요 없고 저희 집권 여당에서는 굳이 이런 말에 굳이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의당의 권영국 전 대표의 말로 반박을 드리고 네, 싶어요. 네. 어떻게? 권영국 전 대표가 정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유치한 정치를 할 셈인지 똑같은 수준으로 돌려드립니다. 이응 지읒 시읒 출마 금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이응 지읒 시읒은 뭐죠? 이준석의 이준석. 초성인 아, 것이죠. 네. 인종, 이주민 차별, 장애인 차별, 성차별, 성폭력 발언으로 일관하는 정치인의 의원직 제명 청원을 신속히 처리해 퇴출시키자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네, 같은 질문인데 개혁신당의 이응, 지읒, 미응 지방선거 출마 금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준석 의원이 최초에 그 국민의힘에서 예. 주목을 받고 당 대표가 될 때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기대했던 거는 이준석이란 젊은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고 보수가 좀 더 이 국민 상식에 근접하면서 민주당을 견제하면서 거대 양당이 동시에 번갈아가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그 선순환을 기대하고 지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준석 의원을 접해 보면 청량감도 있고 참신하고 뭔가 이게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플러스 근본적으로 정치를 왜 하는지 공동체에 대한 고민과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접해 보면 이준석 의원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반짝반짝하는 거 정치를 희화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 말장난하고 이런 부분들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개혁신당을 만들겠다고 갔던 그 전직 의원들 금태섭, 양양자, 뭐 허은하 이런 분들도 다 떠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 말장난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개혁신당은 말장난에 앞서서 정당 놀이를 하고 있다. 말 가지고 놀이하듯이 정당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고 이게 개혁신당이라 쓰고 이준석 사당이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의 원맨쇼의 모든 거를 이렇게 의지하다 보니 이준석이 뜨면 개혁신당이 뜨고 이준석이 주목을 받지 못하면 개혁신당이 주목을 못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현재는 잊혀져 가고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만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기사 한 줄이라도 나니까 또 이름이 거론되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이 바뀌어서 결국은 민주당과 겨룰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길 바라는 국민의힘의 건전한 세력들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자신들의 그 지도자로 또 도구로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놓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결국에는 막스 베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의 3요소, 열정과 책임감, 균형 감각인데 과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췄는지는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조대원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